얼굴이 붉으신 빨가신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으신 홍익인간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홍범도 장군, 지금 봉오동 전투라고 하는 영화가 뜨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범도 장군 거의 뭐 나르는 홍범도라는 별명이 있다고 하던데 예. 엄청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한 번에 이렇게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도 사실은 다른 영상이나 이런 게 밝히지 못한 홍범도 장군은 왜 환단고기에 자금을 댔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환단고기에 자금을 댔군요. 네네. 자, 홍범도 장군인데요. 대부분 또 홍범도 장군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이제 봉오동 전투 영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영화 보셨나요? 예고편은 많이 봤어요. 아이고, 못 보셨구나. 메이킹 필름도 봤습니다. 저는 이제 어제 봉오동 전투를 보고 왔는데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동적이고 재밌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사실은 우리가 승리한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금까지도 이 봉오동 전투나 청산리 대첩 뭐 이런 영화들이 나오지 않았다는 게 사실 의아할 정도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교과서에서 우리가 이긴 전쟁 뭐 이런 걸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뭐 이런 전투 같은 경우에도 뭐 한 줄 정도, 몇 줄밖에 나오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봉오동 전투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이때 이제 그 대첩의 전과는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일본군이 뭐 157명이 사망하고 중상 200명, 경상 100명 뭐 이렇게 발표된 자료가 있습니다만은 뭐 이 그 주인공인 유해진 같은 경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봉오동 전투는 이름 없는 분들에 대해 되짚어 보자는 얘기예요. 라고 하면서 이름도 없이 숫자로만 기록된 분들을 생각해보면 어떨까라고 묻는 영화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전부 가상인물이에요. 전부 다? 그냥 무명의 어떤 독립군이란 얘기죠. 뭐 황해철이라든지 뭐 이장하, 마병구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주인공들이 전부 다 가상의 인물로 나오는데 가상의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이 유해진이 얘기한 것처럼 그때 뭐 150명, 뭐 200명 우리의 독립군이 있었다면 그 중에 알려진 인물은 몇 명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무명의 독립운동가, 독립군들을 다루고 싶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근데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실제로 홍범도 장군 이외에 다른 분들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드러나 있던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했던 분들도 그렇죠. 있고 그런데 홍범도에 대한 독립군, 마지막에 간도 국민해군의 안무의 간도 국민해군, 그리고 최진동의 군무 도독부, 뭐 신민단 이런 부대들이 한꺼번에 연합부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홍범도 장군은 어느 정도 알려졌지만 또 다른 분들은 알려지지 않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상의 인물로만 하는 것이 과연 좋은가 이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 가상의 인물로만 하는 게 조금 안타까운데요. 그 중에서도 뭐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인물 중에 누가 있냐면은 보시다시피 최진동, 최운산, 최치흥이라는 삼형제가 있어요. 네. 들어보셨나요? 최진동이라는 분은 들어본 거예요. 네네. 최진동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동생이 최운산이라는 분이 있고 최치흥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삼형제가 큰 봉오동 전투에 큰 기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최운산 장군 같은 경우에 순국 74주기 추도식을 했어요. 얼마 전에. 이 최운산이라는 분은 누구냐면 봉오동을 비롯한 일대의 토지를 거의 소유한 분입니다. 그래 그분 땅이에요? 그렇죠. 뭐 우리가 뭐 최근에 밝혀졌듯이 연해주에서 독립운동가들을 전부 이렇게 키웠던 분을 이제 최재형 선생이라고 들어보시잖아요. 그것처럼 이분도 최 씨예요. 최 씨들이 좀 부유한 분들이 많은가 봐요. 우리가 경주 최 씨 뭐 이런 최부자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 최운산이라는 분이 일대 토지, 제명공장, 제휴공장, 성냥공장, 비누공장 등 여러 공장을 운영하며 거액의 재산을 모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간도의 제일 갑부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 지역이 간도죠? 네네네. 길림성 있는 데는 봉오동이죠. 이 봉오동에 뭘 건설하냐면 독립군 기지를 건설을 해요. 신안촌을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곳을 다 신안촌이라고
봉오동이라는 이름을 처음에 쓰죠. 그래서 봉오동에 독립군 기지를 건설을 했고 거기서 사병을 키우고 이 사람들이 이제 독립군이 되는데 여기를 일본군이 쳐들어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키우고 있었고 그리고 이 자금이 있었기 때문에 무기들을 갖다가 최근에 어떤 무기로 이제 다 지급을 하잖아요. 신식으로?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홍범도 장군만 알려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홍범도 장군조차도 알려지지 않은 행적이 있다. 그 행적이 처음에 말씀드린 뭐겠습니까? 우리 민족의 올바른 역사를 밝힌 환단고기, 환단고기에 자금을 대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알려지지 않았다. 출간에? 예. 1911년에 운초 계연수 선생이 환단고기를 출간하는데 그 벗이었던 홍범도, 오동진 이 두 벗이 자금을 대어서 목판에 새겨 인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환단고기 법내편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친구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알려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홍범도 장군께서 그냥 무장으로서 이렇게 전투에 참여한 그런 분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이런 역사도 광복을 해야 된다라고 의식을 가지고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환단고기 우리의 역사를 바로 알리는 이 사서에 자금을 투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홍범도 장군도 사실은 뭐 이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100명 중에 2명이 홍범도를 기억하고 있다. 무슨 100명이에요? 100명을 이제 만났나 봐요. 한국 사람? 예, 그렇죠. 네, 네티즌들이 기억하는 독립운동가 조사를 해봤는데 2명이 기억을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거의 기억 못하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홍범도 하면 봉오동 전투로 이제 기억을 하고 그다음에 김좌진 장군은 청산리 전투 이게 도식화돼 있어요. 근데 이제 1990년대 중반에 이것이 홍범도 장군이 청산리 전투에도 거기에 참여를 했었다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몰랐구나. 네, 그 전에 몰랐다는 거죠. 참 우리가 이게 장군의 아들로 너무 각인돼서 그런가? 얼마나 독립운동에 대해서 잘 몰랐던가 조사를 안 하는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봉오동 전투가 1920년 6월에 있었고 청산리 전투는 4개월 뒤에 청산리에서 있었습니다. 이때 보면 홍범도의 대한북로 독군부와 그리고 북로군정수의 김좌진 장군 이것이 같이 연합을 해요. 두 부대가. 그렇죠. 그래서 청산리 전투의 주요 전투를 보면 왈루구 전투는 홍범도 장군이 그리고 백운평 전투는 김좌진 장군이 그 부대가 이제 주력 부대였고 어랑촌에서는 홍범도 김좌진 연합 작전을 이렇게 펴니다. 보기 좋네. 네, 그래서 이런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분이 최근까지도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홍범도 장군의 일생도 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 뭐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까요? 진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1868년 10월 2일생입니다. 평안도 평양에서 이렇게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데요. 어머니는 태어난 지 7일 만에 돌아가셔요. 그리고 아버지도 9살에 이렇게 돌아가시고 15세 때까지는 숙부집에서 얹혀 살아서 꼴모슴 우리가 꼴을 한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꼴을 벤다. 예, 그래서 그런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시다가 1890년 홍범도 나이 22살이 되었을 때 이 금강산에 신계사로 들어갑니다. 지담 스님이라는 스님 밑에서 거기에서 직책을 받아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22세, 23세 때는 젊은 여성을 만나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하고 네, 단양이 씨. 그리고 1892년 그러니까 24세 때죠. 단양이 씨의 고향인 북청으로 이렇게 떠나게 되는데 떠나는 와중에 건달패를 만나서 단양이 씨와 헤어지게 됩니다. 아이고 이런 러브 스토리도 있네. 네, 거기서 이렇게 그런 어떤 상황도 되고요. 그리고 또 이어지잖아요. 계속 1894년에 갑오 동학 농민혁명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 홍범도는 강원도 산골에서 화전을 일구며 살고 있다가 이제 나라가 망하는데 언제나 산속에 살 수 없다라고 하면서 1895년 이제 동학혁명은 지난 거죠. 1895년 9월에 은거생활을 접고 세상 밖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때 누구 한 청년을 만나게 돼요. 그 청년의 이름은 김수협. 이 김수협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병을 일으켜서 일제와 부패한 권세가들을 척결해야 된다라고 홍범도를 설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나오도록. 그렇죠. 그래서 그 고갯길에서 그 세상을 나오는 고갯길에서 바로 일본 병사 10여 명을 기습해어 무라타 소총을 뺏는 데 성공했다. 그 몇 명이 했길래 10명을 제압했지?
대단하네요. 어쨌든 이게 의병전의 첫 승리였는데 사실 홍범도 장군을 1907년에 이제 의병전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전부터 훨씬 전이네. 예, 훨씬 전에서부터 이런 알려지지 않은 어떤 의병 전투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원래 이제 삼포수였기 때문에 삼포수들을 모아서 의병전을 준비하고 신임을 받아서 지도자의 위치에 서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총을 잘 다루고.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늑약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나라가 거의 넘어간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 다음에 늑약, 그 다음에 대한제국을 이제 고종을 갖다가 이제 강제 퇴위를 시키고 그다음에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시킵니다. 이때 뭘 하냐면 1907년에 총포 화약류 단속법을 해가지고 이 조선인들은 모든 무기를 가질 수가 없어요. 칼이든 총이든 이런 걸. 칼도 못 가져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포수는 그게 생명이잖아요. 재산이잖아요. 근데 그 총을 갖다가 다 수거해라라고 하니까 그걸 거부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1907년부터 일본의 정규군과 이렇게 전투를 벌리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907년부터. 그래서 1908년에는 이제 그 헤어졌던 단양이 씨를 다시 만나요. 만나요? 예. 야, 뭐 이 드라마인데? 과정의 스토리는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좀 검색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908년 홍범도를 붙잡기 위해서 일본군은 홍범도 부인을 납치를 하고 이게 이제 이때 부인이 단양이 씨예요? 예. 이때 이제 고문을 견디다 못해서 그렇지만 이제 저항을 하면서 결국에는 죽게 되고 그리고 아들도 사망하게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피 맺혔네. 예. 이런 상황 속에서 1910년 6월에 13도 의군 연해주에서 이제 창설이 되는데 여기에도 고위직책으로 참여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1910년까지 알려드린 것은 뭐냐면 1911년에 홍범도 장군께서 이 환단곡에 자금을 냈단 말이에요. 환단곡이 출간에 자금을 냈다. 네네. 1년 후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일단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전체 일생을 말씀드리진 않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홍범도, 오동진 두 계연수 선생의 벗이 자금을 들여서 환단고기를 인쇄를 하게 됩니다. 이게 보면 계연수 선생이 안 알려져 있고 뭐 그렇게 되는데 적어도 홍범도, 오동진 장군 같은 정도 급 이상은 되는 거네. 친구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로 음해하는 계연 선생이 없는 인물이다, 가상의 인물이다, 여러 가지로 음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오늘 타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처음부터 공격을 하는 게 뭐냐면 홍범도 장군 일자 무식이었는데 무슨 뭐 역사서에 대해서 알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일자 무식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뭐냐면은 이 이범섭 장군에 의해서 잘못 이렇게 왜곡된 거예요. 이범섭 장군이 언제 참석했냐 청산리 대첩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랬는데 이범섭 장군이 해방이 되고 나서 회고록을 쓰게 되는데 홍범도 장군은 일자 무식이고 자기 이름 석자도 못 썼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홍범도 부대는 일본군 포위망에 걸려서 저항도 못하고 떼죽음을 당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바람에 아주 저평가가 된 거죠. 사실은.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청산리 대첩이 있었지만 그 대첩의 어떤 승리가 누구 때문이었느냐. 사실은 어떤 그런 어떤 공과 이런 부분이나 어떤 갈등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독립군의 어떤 갈등이라는 거는 뭐 항상 있어 왔으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또는 삼포수였기 때문에 좀 무시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속에서 내려온 사람. 그렇죠. 근데 김영욱 교수도 최근에 이제 TV에서 얘기를 했죠. 무식했을까? 정말 무식했을까? 라고 하면서 들고 나온 것이 뭐냐면은 그때 나왔던 어떤 지금까지 남아있는 홍범도의 필체입니다. 어떤 직접 쓴. 그렇죠. 그 필체를 보면은 한자로 이렇게 쭉 써 있잖아요. 와, 명필이네요. 제가 그냥 언뜻 봐도. 언뜻 봐서 이제 명필이 네, 명필인 것 같습니다. 진짜 멋지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오랜 숙련을 거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명필의 필치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해서 보내진 거냐면 당시에 국내에 이름을 떨쳤던 의병장 유인석 이분도 굉장히 나이가 드셨죠. 그때 77세. 근데 연해주로 오셨고 그다음에 한경남도에서 활약한 의병장 홍범도도 간도를 거쳐서 1908년에 연해주로 건너왔습니다.
이들이 연해주의 의병들을 통합해서 1910년 6월 달에 유인석을 도총재로 하는 13도 의군을 결성을 했어요. 이 13도 의군을 결성을 해서 이제 국내 진공 작전을 이렇게 펴는 거잖아요. 아, 국내까지. 예, 그래 들어오려고 이렇게 했던 거죠. 이것에 이제 보면은 자금을 보낸 겁니다. 이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어렵게 모은 돈으로 유인석 장군에게 조금이지만 자금을 보냅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직접 쓴.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 좀 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의병 조직 자금 지원을 하신 분은 누구냐면 연해주의 대부라고 알려져 있는 최재형 선생이에요. 최재형 선생의 자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홍범도 장군이 무슨 돈이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있지만 뭐냐면은 본인이 어렵게 모은 돈이 있어서 실제로 그거를 이렇게 유인석 장군에게 보내줬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 최재형 선생과 같은 분에게 또 독립 자금을 받아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독립 자금을 다 쓰지 않고 유인석 장군에게 또 보내주는 거죠. 그랬을 수도 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모은 돈을 바로 환단고기의 자금으로 또 계현수 선생에게 주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뭐 봉사를 할 때도 보면 기금을 내는 사람이 또 내잖아요. 다른 데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떤 근거 자료가 하나 있지 않았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되게 열받는 게 아니 만약에 일자무식이었어도 역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자금을 댔다. 아니 그게 왜 말이 안 돼? 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하는 저 사람들의 심보가 참 정말 몹쓸 심보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저런 거에 의해서 이렇게 왜곡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1910년 8월에 이때 이제 강점을 당하잖아요. 그때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나라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자 독립운동가들이 모이죠. 그래서 무효선언 이걸 이제 조선 병탄은 무효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1911년에 뭘 만드냐면 권업회라는 것을 만들어요. 이 권업회라고 하는 것은 이름은 뭐 권업이니까 직업을 권장한다 이런 뜻으로 들리겠지만 독립을 위해 독립운동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죠. 독립운동이라는 업을 권장한다. 네, 내부적으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연해주의 한인들이 1911년 5월 19일 권업회라는 조직을 구성했는데 최재형 선생 이 회장을 하고 홍범도 장군이 부회장을 해요. 최재형 선생은 많이 들었지만은 이 홍범도 장군 부회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은 여기에서 만든 기관지가 권업신문이에요. 이 권업신문에 보면은 이제 주필 중에 한 분이 신채호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벌써 급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냐면은 여기에 역사에 관련된 글들이 굉장히 많이 실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뭐냐면은 이 역사 의식을 갖고 있었던 독립운동가들이다. 최재형 선생이나 신채호 선생 그다음에 여기 이제 홍범도 장군 이런 분들이 전부 역사 의식을 갖고 있어요. 독립운동가들은 다 그런 어떤 뭐 단군 조선이라든 그 이전의 역사에 대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권업신문의 어떤 내용만 보더라도 이 홍범도 장군이 역사의식이 트인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분은 이제 최재형 선생이고요. 그리고 이 권업신문 권업회와 이제 연관되어 있는 분들이 안중근, 이상설, 최재형, 신채호, 유인석 이런 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사실은 환단고기에 자금을 댄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위대하신 분들이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홍범도 장군이 강제 이주를 당했다.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홍범도 장군의 묘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카자흐스탄에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1937년에 스탈린이 강제 이주 정책을 벌입니다. 이때가 이제 뭐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야, 이 일본군으로 오인될 수가 있다. 여기 뭐 얼굴이 똑같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보내게 되는데 사실은 그래서 이 조선인들을 거의 18만 명에 해당되는 조선인들을 이 연해주에 있었던 조선인들을 강제로 이주를 시켜요. 뭐 몇 달에 걸쳐가지고 이주를 시키는데 여기에서 뭐 이주를 하는 가운데서도 한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고 그럽니다. 기차에서 떨어져 죽고 배고파 죽고 뭐 이렇게 하면서 보시면 우슈토베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쭉 카자흐스탄에 또는 우즈베키스탄에 많은 곳으로 이제 옮겨지게 됩니다. 이 중에서 뭐냐면 이 홍범도 장군이 어디로 가냐면 크질 오르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카자흐스탄에
거의 서쪽이죠. 작은 소도시입니다. 거기로 이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극장에 문지기를 하시다가 결국에는 이제 해방을 맞이하기 이전에 돌아가시게 돼요. 1943년쯤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쓸쓸하게.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거기 갔다 왔습니다. 네. 이제 어렵게 이제 카자흐스탄으로 가서 카자흐스탄에 다시 한번 비행기를 타고 크즐오르다를 갔다 왔는데요. 거기에 가 보면 이 홍범도 장군의 묘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참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묘소에 왼쪽 편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 사진에 보시면은 개봉우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오늘은 이분에 대해서 다시 또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개봉우. 예, 개봉우 장군이 개봉우라는 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참배를 했던 모습이죠. 여기도 무덤이 아주 번듯하네요. 예.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번듯한 것이 홍범도 장군하고 그리고 개봉우라고 하는 이 두 분의 묘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거의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봉우라는 분은 사실은 이번에 유해 봉환을 국내로 유해 송환을 했습니다. 유해 봉환을 했고요. 4월 달에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거기에 이제 주관을 해가지고 유해 봉환을 했습니다. 근데 그만큼 중요 인물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개봉우라는 분은 1880년에 이제 출생을 하시고 카자흐스탄에서 1959년에 돌아가셨는데 뭐 개씨는 아시겠지만 수한 개씨예요. 우리나라에 한 6천 명 정도 남아 있다라고 하는데 수한 개씨 하면은 또 누가 생각나십니까? 개 연자 숫자. 예, 개연수 선생. 이 환단고기를 편찬한 개연수 선생인데요. 이분도 보면은 개봉우 선생도 역사학자예요. 예, 역사학자. 여기도 이제 써 있는 걸 보면 식민지 사관에 의한 한국사 왜곡에 맞서 역사 교과서를 편찬했다. 이렇게 나오죠. 뭐가 있네. 예, 계시 집안에 뭐가 있습니다. 잠깐 보시면 개봉우 선생 같은 경우 1880년에 출생하셨고 개연수 선생은 1864년에 출생하셨어요. 개연수 선생이 조금 뭐 이제 형급이죠. 예, 16살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것을 언급하는 것은 뭐냐면은 저는 사실 개봉우 선생을 몰랐다가 개봉우 선생의 그 사진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우측에 보면 개봉우 선생의 사진, 남아있는 사진이 있는데요. 좌측의 두 초상화는 뭐냐면 우리가 환단고기의 편찬자인 개연수 선생의 초상화예요.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제 그린 거예요. 몽타주를 그린 거죠. 거의 한 집안 사람이라고 보여지네. 그래서 얼굴에 눈빛이라든지 사실은 뭐 귀, 그리고 코, 오똑한 코가 이게 길쭉하잖아요. 이런 코라든지 입하고 턱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저는 이렇게 딱 진짜 한 집안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진짜 이제 만화를 그리시는 분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분에게 물어봤는데 이거는 진짜 비슷한 얼굴을 모델로 해서 그렸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계셨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 그림을 그러면은 개연수 선생의 그림을 누가 그렸느냐? 바로 오선일과 양종현이라는 두 고등학생이 그리게 되는데 이 환단고기를 1979년에 이 세상에 내놓았던 이유립 선생이 있습니다. 이유립 선생이 1960년대에 이제 후학들을 가르쳐요. 후학들을 가르치는데 그 중에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오선일과 양종현이라고 하는 고등학생들이 있는데 어느 날 이유립 선생이 바로 환단고기를 공부하던 이 두 학생들에게 개연수 선생이 이렇게 생기신 분이다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그려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선일 같은 경우에 나중에 만화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림 기본 소질이 있네. 예, 그림의 소질이 있던 학생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려라라고 하니까 이 두 학생이 그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7년에 신동아에는 뭐가 실렸냐면은 오선일 선생이 그렸던 그 초상화가 실렸습니다. 그 두 분을 보시면 사진이 나왔는데요. 어렵사리 구한 사진인데 이유립 선생이 있고 그 옆에 보면 양종현 선생, 오선일 이 두 분이 있어요. 이게 다 뒤에 제자구나. 그렇죠. 1966년부터 이유립 선생 문화에 들어온 그때 당시에는 고등학생이었는데 나중에는 이런 사진을 이렇게 남겼죠. 이 두 분이 이제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양종현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이 환단고기 초간본을 자신이 1960년대 분명히 선생의 아래에서 봤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직접 이렇게 증언을 하신 분이죠. 증언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린 그림이 바로 이 얼굴은 약간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머리가. 근데 그림 되게 잘 그리시네요. 예, 이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상화가 이렇게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선일이라고 하는 이분은 오일용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저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봤던 책이에요. 저도 뭐 많이 축구 만화 만화책. 같은 거로다가 축구 만화 봤어요. 아 진짜 강렬한 그 축구 만화였는데 그걸 그리신 분 오일용이라고 했는데 이분이 오선일 씨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그 두 분이 친구죠. 고등학교 때 친구였고요. 이분이 그린 게 이제 갓을 쓴 개연 선생 초상화를 이렇게 그렸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분이 동시에 그 이유립 선생이 그려라라고 해서 그린 것이 분명합니다. 네. 똑같은 어떤 몽타주를 해서 그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두 분이 고등학교 때 그렸던 거지만은 바로 이 개봉우 선생의 그런 어떤 사진과 이렇게 똑같은. 저는 개봉우 선생의 사진을 진짜 몇 년 안 됐어요. 2년 전에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봉우 선생의 뭐 초상화가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야, 이 사람하고 비슷하게 그려라 이게 아니라 그냥 개연 선생을 알고 있었던 이유립 선생이 직접 뵀었던 이유립 선생이 그걸 남기고 싶어가지고 그림을 잘 그리는 자신의 제자들한테 꼭 그려라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요, 뭐냐면은 이유립 선생이 개연수 선생을 실제 봤다. 그리고 그때 당시 1960년대도 그런 어떤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 개봉우 선생은 이제 2019년 10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유해가 국내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었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이제 실렸어요. 기사에요. 뭐라고 실렸냐면 개봉우 선생은 신채호의 역사 연구를 비판하는 일부 학자들은 독립운동 같은 정치 활동을 한 사람의 학술 연구가 어떻게 객관적일 수 있냐 하면서 부정적으로 신채호 선생의 역사 연구를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도 많이 있잖아요. 신채호 선생을 유사 역사학자 식으로 그 사람의 역사 연구는 가치가 없다. 독립운동가로서만 가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치부하고 있죠. 지금도. 근데 이 개봉우 선생도 역사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국내 소개가 많이 되면 그를 향해서도 이와 유사한 비판이 나올지 모른다. 왜냐하면 이 사람도 아까 보셨듯이 식민사학을 타파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이에요. 그도 신채호 못지않게 역사 연구 결과물을 많이 남겨놨기 때문에 신채호 선생과 같이 비판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우려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굉장히 참 구독이 무서워서 잘못당고 나가네.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 뭐 이립 선생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환단고기를 알리면서 이것은 뭐냐면 이립 선생이 평전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기게 됐는데 그 평전에 또 보면 뭐라고 이렇게 나와 있냐면 1914년에 삭주의 천마산에서 제천혈맹을 거행했다. 독립운동가 하는 사람들이 서로 혈맹을 했다는 거예요. 하늘에 제를 올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독립운동의 굳건한 맹세를 이렇게 한 것이죠. 거기에 보면 그 이립 선생의 아버지인 이관집, 독립운동가 이관집 선생, 그리고 천마산 부대에 있었던 최시홍 장군, 송암 오동진, 이런 분들이 다 이제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도 오동진 장군하고 이런 분들이 함께 같이 있었구나. 우리가 오동진 장군도 이제 자금을 댔잖아요. 환단고기에. 이런 분들이 이제 원래 함께 그런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조선인 10보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919년에 3.1운동 이후에 그리고 직후에 이렇게 독립운동가들이 마음에 새겼던 글이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뭐 10보장이니까 10가지 맹세의 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맹세를 한 사람이 몇 명이다? 28명인가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명단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개연수, 홍범도, 신채호, 그리고 뒤에 보면은 뭐 김효은, 평강열, 양승우, 주상욱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이분들을 검색을 해보면 천마산 부대, 독립운동가, 거의 뭐 이제 알려지지 않은 분, 지금까지 이제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분도 있지만 반 이상이 드러나는 독립운동가들이에요. 확실한.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알려져 있지 않은 독립운동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천마산 부대가 잘 알려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함께 개연수, 홍범도, 신채호. 요게 좀 멋지네요. 환단고기를 편찬한 분, 홍범도 장군, 또 돈을 댄 분, 신채호 선생은 또 이 사망강경제와 이런 그 우리 민족의 큰 역사의 맥을 잡으신 분. 이게 이렇게 한 이름으로 한 줄로 있는 게 굉장히 멋지네요. 이런 분들이 함께 그런 어떤 맹세를 하고 그런 기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독립운동가들 이런 증언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홍범도 장군은 천부경에 또 이렇게 찬이라고 해가지고 천부경을 찬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어떤
글귀를 하나씩 적거든요. 독립운동가들이. 항상 암송하고 다녔으니까 그걸 또 그렇죠. 응용한 글도 이렇게 쓰셨네요. 그렇죠. 그래서 환단곡이 속에 보면은 이 천부경의 80일자가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찬을 했어요. 하늘이 베풀고 지구가 회전하는 것은 음양오행과 북두칠성, 성환오칠. 이 뭐 천부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성환오칠, 일적십거, 무계 화삼인데 2,3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내용들이 천부경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찬을 한 그런 내용도 지금까지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물론 오동진 장군도 이렇게 남겨져 있고요. 오동진 장군도 건곤의 정기여 배달국을 처음 이루도다 라고 해서 창성 배달국을 처음 이루도다. 환웅천왕을 보내시어 다스리게 하시니 웅족과 후족은 평등한 세상 원했다네. 네. 오동진 장군은 조금 더 우리가 알기 쉽게 쓰셨네요. 네, 실제 역사맥으로 하셨네요. 신시배달의 큰 덕이여 홍익인간의 정신이라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범도 장군, 오동진 장군처럼 천부경을 읽으면서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분들뿐만 아니라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이런 천부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독립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 환단고기에는 보면은 환단고기의 법내편에 바로 이 홍범도, 오동진 장군 두 벗, 개연 선생의 두 벗이 자금을 되어서 이 환단고기를 인쇄할 수 있었다라는 것에 굉장히 감사하는 그 글이 있는데요. 그거를 조금만 더 전체로 한번 읽어볼게요. 환단고기는 모두 해학 이기 선생의 감수를 거쳤으며 또 내가 정성을 들여 부지런히 편집하고 옮겨 적었다. 내가가 누구죠? 내가는 개연수 선생입니다. 그리고 홍범도, 오동진 두 벗이 자금을 대어 목판에 새겨서 인쇄하였다. 이로써 우리 자신의 주체성을 발견하게 되었으니 크게 축하할 만한 일이요. 또한 민족 문화의 이념을 표출하게 되었으니 크게 경축할 만한 일이며 또 한편 세계 인류가 대립을 떠나 공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니 더욱 경축할 만한 일이로다. 야, 문장 끝내주네요. 예. 신시계천 5808년 광무 15년 이제 1911년이죠. 신해년 5월 광계절에 태백 진리에 정신을 계승한 선천사람 개연수 인경이 묘항산 당굴하면서 쓰노라. 라고 해서 이게 명문입니다. 그래서 환단곡의 법내편에 환단곡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과정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김상홍 전 독립기념관장이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평전을 쓰신 분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럴 무렵, 이 어려울 무렵에 대단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도 환단고기를 만들 때 그 비용을 홍범도 장군이 많이 댔어요. 지원도 많이 하고 이런 걸 보면 단순히 홍범도 장군은 무인 출신, 무장 출신의 독립운동가 뿐이 아니라 민족의 장래, 민족의 역사, 민족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대단히 우수한 투철한 지적으로, 사상적으로,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학식을 갖춘 지도자였다. 문무를 겸손한. 네. 그리고 그때 당시 먹고 살기도 어렵고 무기 하나 더 사기도 중요한 그런 시절에 환단고기 같은 오랜 고대 역사를 해외에서 발간한 것은 보통 인물이 아니고는 쉽지 않았던 일이다. 라고 이분이 독립기념관장이었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독립운동가들의 평전을 굉장히 많이 내신 분이고요. 조사를 엄밀히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분의 홍범도 장군 평전에도 나와 있고요. 이분의 어떤 강의에서도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홍범도 장군의 이 봉오동 전투라고 하는 영화가 이렇게 나와서 새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홍범도 장군께서 이렇게 환단곡이라고 하는 우리 역사 강복을 위해서 이런 사서가 편찬이 되는데 기꺼이 자금을 대겠다라고 해가지고 자금을 대셨던 얼마를 대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환단곡이 30건이 그때 당시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자금을 오동진 장군과 함께 대셨다라고 하는 이것도 적진 않을 거예요. 목판본으로 해서 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봉오동 전투를 기념해서 꼭 이런 부분도 한번 알아보셨으면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봉오동 전투 영화와 그 영화의 뒷배경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영화 마지막 끝날 때 어디로 갈 거예요 하니까 청산리로 그렇게 한다고 하죠. 스포일 하셨군요. 아니 스포라고 해도 이 정도면 좀 날짜도 지났기 때문에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두 개의 전투가 홍범도 장군과 관계가 있다. 그렇죠. 그거를 알린 거죠. 홍범도 장군이 딱 나서 청산리로 가자 라고 했으니까요.
하여튼 뭐 예, 얼굴이 또 한참 말씀하시니까 또 빨개지셨는데 네. 예, 저희들은 얼굴이 붉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열을 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